예, 야권은 과연 어떻게 쇄신해야 할지 또 개편돼야 할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쇄신책 또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이야기까지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첫 질문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라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릴지만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사라질 것이다. 윤태곤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그 이름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은 좀 계속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같은 중도 보수 노선을 지향했던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예. 윤태곤 실장은요? 같이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자유한국당보다는 존속의 가능성이 약간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존속의 가능성은 약간 더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왜라고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이라는 당 자체는 저는 뭐 삼지대 해쳐 모여든지 아니면은 또 뭐 당 내부에서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지만은 요대로는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른미래당이 특별히 뭐 잘나서라기보다는 그 민주당하고 이 자유한국당의 변화에 좀 종속 변수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정태훈 의원님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른미래당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핵심은 지금 이제 본인들이 어떤 정책적 지향을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아직 못 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충분히 질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3당 합당, 그 3당 구도를 만들어준 다음에 정치권이 변했는데 그 이후에 본인들이 제대로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에 참패를 한 것이고 정책적 노선에 대한 지향이나 정치하는 자세를 보면 자유한국당보다는 훨씬 더 열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뭐 맨날 공천 싸움 하면서 막 정작 해야 될 그런 정책적 그 합의 이런 것들은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잘 거쳐 나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른미래당에 몸담고 있었던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말이죠. 가만히 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은 결코 새로운 정치는 아니었다는 비판이 많아요. 새 정치는 없어진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린 저는 원래 새 정치라는 건 사실 없는데 보다도 좋은 정치, 훌륭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새 정치 얘기하면서 전혀 훌륭한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안 대표가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다고 했으면은 모든 거 걸머지고 나가는 건데 그러려면 당내 화합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자기 지분 몇 개를 더 챙기려고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당의 힘이 결집이 되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뛰게 만들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해당 지역구의 모든 후보들과 당 대표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죠. 같이 다 모여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한번 딱 토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 나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그 뭐 서울 같은 두 군데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애초부터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 사람들이 막 싸운다고 해가지고 내 목으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싸우지? 이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고전적 정치 문법식으로 따지자면은 저 윗선에서 하나는 그럼 이쪽, 하나는 저쪽 싸우지 말고 대신에 양쪽으로 뭐 열심히 일하자 하는데 이것도 안 됐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없는데 과거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말이죠.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바른미래당 내부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주말에 딸의 대학원 졸업식 참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간 것 같은데 장진영 바른미래당 동작구청장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미국행을 개탄한다. 후보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해도 모자랄 판에 따님의 축하 외유라니. 빚더미에 앉은 후보들은 안 후보의 외유할 형편이 부럽기만 하다. 역사의 어느 전쟁에서 패장이 패배한 부하들을 놔두고 가족 만나러 외국에 가버린 사례가 있나. 상당히 안철수 전 후보에게는 아픈 목소리, 아픈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뭐 안철수 후보도 문제지만 저분 얘기하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을 걱정을 해서 그거를 왜 대표가 위로해 주지 않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후보들은 여태까지 계속 그 15%못 오는 상태에서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한테 본인이 정말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봤어야지 뭐 외유를 가고 제가 만약에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지금 정태근 의원님 그 이야기가 말이죠. 유인태 전 의원도 지난주에 지방선거 다음 날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했고 말이죠. 한때 안철수 전 후보의 멘토라고 했던 윤여준 전 장관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고 정태근 의원님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요? 정계를 떠나서 저의 본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뭐 그 개인의 본질적 결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장진영 전 후보가 이야기한 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태근 의원님처럼 생각을 할 건데 두 가지겠죠. 차마 그 말은 못 하겠어가지고 둘러서 이야기한 거.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황 차이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란 풀이 그래도 워낙에 넓기 때문에 홍준표 나가라, 누구 나가라, 그럼 뭐 누군가라도 메꿔지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든 밖에서든.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 특히 이제 뭐 국민의당 계열 쪽에서 볼 때는 안철수 대표, 이 사람 계속 정치 내가 믿고 할 수 있을까? 그 마음 반.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도 확 빠져버리면은 우린 그 다음에 뭐 메꿀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 불안감 반. 그게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른미래당은 그런 불안감들이 교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은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혔다.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이거 어떤 자리일까요? 김동철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지금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조금 빠르기는 해요. 제가 조금 이번 과정에서 뭐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바른미래당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걸 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른미래당도 어떻든 그 국민들에게 빨리 사과하고 비대위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과연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어린 그리고 정말 고민 끝에 나온 선택이다. 이런 과정들이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창당하고 합당하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정도는 구체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위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납득이 좀 사실 잘 안 가죠. 지금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책임을 지고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과거에 친박계 핵심으로 불렸던 정치인들입니까?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던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 가지고 뭐 정치권 조금 전문가들이 비공식적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자, 홍준표라는 사람 때문에 보수가 몰락한 거냐 아니면 보수가 몰락한 것의 결과물이 홍준표 전 대표의 독주 체제냐 후자 쪽에 사실은 좀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컨대 정태근 의원님 계시지만은 한나라당 뭐 이런 시절에 소장파들이 힘을 받고 할 때는 그 누가 뭐 홍준표 대표 아니라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당이라는 자체가 그 구조 속에서 홍준표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그럼 홍준표 대표가 없었다면은 뭐 김무성, 정우택 이런 분들이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했으면 결과가 크게 달랐을 것이냐.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의원들은 지금도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 자유한국당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누구도 스스로부터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의 이제 몰락의 시작이 2016년 총선부터 시작됐잖아요. 소위 진박 간별 공천한다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탄핵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친박 내에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홍준표 대표가 복귀를 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것을 청산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선거에 임박하니까 그것을 포용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친박 의원들 욕할 게 못 된다는 거죠, 홍준표 의원은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바른정당에 있었다가 홍준표
그 대표하고 합치게 된 과정들을 보면은요, 그 명분이 후보 단일화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있기 당년 17년 5월 2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주 전에 탈당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정당사에서 자기가 뽑은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주 전에 탈당하는 그런 정치인들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무 책이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당에 가가지고 전부 다 당직을 맡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하니까 홍준표 대표는 한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모험체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기회주의적이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견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준표 대표만의 문제도 아니고 친박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시 복귀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이 용인되는 그 당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체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체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가면 역사적으로 해체라는 것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재선들이 모여가지고 뭐 당 해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쭉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근데 자기 잘못을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면 종말은 뻔한 겁니다. 예. 우리 좀 과거를 거슬러 올라보면요. 2007년 그 대선 즈음 해가지고 열린우리당이 이제 깨지지 않습니까? 당명을 막 바꿔가지고 결국은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당이 됐는데 도로 다 합쳤어요. 뭐 친노, 비노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여기서 하자라고 했다가 정말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 뒤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는데요. 예. 저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의 느낌이 그 뒤에 대선 끝난 다음 민주당이 아니라 대선 직전에 그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당명을 바꾸거나 한다면은 안 좋은 이미지는 과거 당에다 좀 떠넘기고 새 출발하는 식의 느낌인데 지금 국민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도 아유 차라리 새누리당 때가 더 나았지 이런 느낌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럼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기획은 실패한 겁니다. 뭐 다른 당 이야기 할 게 없이요. 그러니까 간판만 바꿀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진짜 다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이라는 건 안 가고 2007년, 2008년 제가 민주당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주통합당으로 한 번 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지금 여의도 넘어 마포 벌판을 혹은 동쪽의 노량진 쪽에서 자유한국당을 구하러 오는 초인 같은 외부 인사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유한국당은? 일단 초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그 김성대 대표가 중앙당 해체하고 청산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선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도부의 일원이었으면 뭐 청산 작업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든 국회가 가동돼야 되니까 원구성 합의하고 그러고 나는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원내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추진하시는 분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바깥의 초인인들 거기 가서 내가 선한 소리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받아들이겠느냐. 예, 안 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예, 전혀 되지 않는다. 선후가 남을 데리고 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누가 빠지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지. 일단 뭐 당직자들 전원 사표 수리했다고 아니, 당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표, 뭐 사무총장이 있고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쭉 버티고 서 있는 거 저는 총선 불출마로도 조금 부족하고 물론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한다. 이건 무책임한 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럼 바로 재보궐선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정치에 이제 손 뗀다라는 이게 릴레이 선언이 이어진 다음에야 뭐 누구를 데리고 오든지 읍소를 하든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사람적인 면은 그렇고 내용적인 면은 이번 지방선거에 전 답이 나왔다고 봐요. 원희룡 당선됐고 김태호 선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면요. 물론 원희룡 당선자는 탈당도 해버렸지만은 정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비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한데 민생은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 원희룡, 나 김태호 한번 다시 좀 믿어줘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명은 당선시켜주고 한 명은 40% 이상 줬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방향 자체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했던 대로 해야죠. 예, 지금 윤태곤 실장이 언급한 원희룡, 김태호 두 정치인의 이름을 자유한국당의 앞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당은 혼돈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지금 상황과 맞물려 보면은 김문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참 홀가분해 보이는 사진이긴 한데 말이죠. 지금의 당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안 맞는다. 김문수 전 후보가 저 사진을 꼭 오늘 올렸어야 될까 하는 생각까지 좀 저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의원님? 정치 그만두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그만두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말이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관악산에 올라서 저렇게 V자, 자유한국당 기호가 2번이었죠. V자를 그리면서 활짝 웃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은 뭐 오늘 저희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다 합치는 거는 먼저 죽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단 조금 쪼개지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아까 제가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민주당 말할 때도 그때는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이 다 탈당하거나 나가서 참여당도 한번 만들어보고 실험을 했다가 2011년, 12년 다시 합쳐가지고 대선에 정비하고 그래도 또 지고 2017년에 이겼거든요. 만약에 보수가 조금 쪼개진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오른쪽 에서의 뭐 한몫을 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오른쪽으로 다시 뭉쳐지는 뭔가 이제 그룹에서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쪼개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시니까 말이죠. 그때는 보면 국민들께서 가령 김영춘 의원이 유시민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 족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같은 당에 몸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가졌는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그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인 뭐 김문수 후보 포함해가지고 보수가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철학을 지킨다는데요. 보수라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 역사 속에서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는 게 보수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은 현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현실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조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생각도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보수도 아니고 저게 뭐지? 그러니까 굳이 뭐 레떼를 붙인다면 뭐 수구보수, 더 심하게 얘기하면 보수가 아니라 교조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좀 심했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 뭐 질문 드려봤자 누구라고 또 말씀도 못 하실 것 같고 말이죠.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 막말이라고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정태근 의원님은 누군지 다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예? 잘 모르겠는데요. 가슴에 손 얹고 말씀하시죠. 정말 모르십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태곤 실장 뭐 SNS나 찌라시에는 또 이런저런 이름들이 오르내리긴 합니다만 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마지막 막말이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앞으로 중앙당 해체, 당 해체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떤 쇄신의 길, 어떤 개편의 길, 어떤 개혁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지 지금으로서는 쉽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까요? 민주당은 뭐 이번 선거에서 역대 선거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예전 열린우리당 대표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을 추미애 대표는 해냈다.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선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사례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8월 27일에 추미애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8월 25일에 이틀 전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워낙 성적이 좋으니까 또 대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 안팎에서 조금씩 나왔는데 추미애 대표가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8월 25일 날 하기로 했고 추 대표 또 출마하실 거냐고 물어서 더 잘할 수가 없어서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얘기 하셨고요.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가 딱 지금 상황 아닙니까? 탄핵, 대선 승리, 지방선거, 재보선 다 승리했죠. 예. 뭐 이 민주당판 선거의 여왕이라고 할 만하죠. 뭐 물론 이게 뭐 추미애 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표처럼 본인이 이제 선거를 진두지휘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상황이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직접 아직 이 이야기 꺼낼 때는 아니지만은 당연하게 시야는 차기의 이제 대권의 한 경쟁 구도 속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추미애 대표가 떠나는 자리, 민주당 집권당의 차기 당대표는 과연 어떤 정치인이 맡게 될까요? 전당대회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의 관문을 뚫어야 할 텐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해찬 전 국무총리 뭐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 송파을에서 당선된 최재성 의원, 많은 분과 상의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부겸 지금 행정부 장관,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또 전해철 의원, 박범계 의원,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얼핏 생각나는 이름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분들이 또 있습니까? 지금 물망에 있는 사람은 뭐 재선, 심지어는 초선 김두관 의원까지 해서 한 11명 정도 지금 물망에 있는 거 아닌가요? 김두관 의원,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이인영 의원, 뭐 또 얘기해 보십시오. 이종걸 의원 뭐 등등 있는데요. 제가 사람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은 내 비전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진짜 이름이 오르는 분도 있고, 이게 내가 한 선수도 이만큼 되고 별로 할 게 없는데 일단 여기 이름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올려놓은 분도 있어가지고 빨리 좀 정리될 것 같아요. 한 예. 뭐 5명, 6명 정도로는. 그런데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컸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압승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치른 선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친문재인, 이른바 친문 세력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큽니다만, 그렇게 가면은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보다 더 빠르게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가 사실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청와대가 잘해서, 대통령이 잘해서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청와대만 보이고 장관도 안 보이고 당도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미 그 남북 문제를 비롯한 뭐 평화 이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이제 통과가 끝나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고용 참사 아닙니까? 지금 IMF 수준의 고용 위기가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 속에서도 장관도 내각도 그리고 당도 역할이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청와대에 대해서 국회를 대변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최소한 그런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지, 청와대와 계속 호흡을 맞추는 리더십, 이것이 과연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의 여건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당대표, 차기 당대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인 상황이고 집권당인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만 2년 뒤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또 이런저런 정치인들을 갖다 붙여서 여론조사도 사전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런 조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의, 여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사회여론연구소에서 아마 조사를 해봤던 모양인데요. 김부겸 장관, 박영선 의원, 이해찬 전 총리, 모름 무응답이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8월 25일에 전당대회 열기로 했는데 차기 당대표. 그런데 말이죠. 저렇게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든 아니면 거론이 되지 않는 분 중에서든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도 정말 혜성 같은 정치인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갑자기 신인이 딱 당선되는 것,
그건 우리가 좀 가끔 봅니다만 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정당의 당대표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던진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이 좀 당대표가 되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그게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정말로 그 야심을 가진 젊은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 그다음 뒤에서 사실상 조금 밀어주는 이제 힘이 물론이죠. 결합이 된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물론 이건 약간은 깎아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박지원 의원이 최 몇 년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걸 이제 음모론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식 정도가 있다면은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선두가 높고 하는 분들이 내가 이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되더라도 이게 크게 당이나 나를 위해서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조금 괜찮은 정치인들을 한번 밀어주시면 특히 여권은 지금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 할 수 있겠죠.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당원으로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럽 정당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당 생활을 오래 하면서 당원의 정치적 그 역량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미국만 해도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더 떨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어떠한 정치인의 메시지 품행 리더십을 보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키워내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조로 됐습니다. 한국 예. 정당 구조가. 집권당 대표라는 게 참 어렵지요. 집권당 대표가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또 대통령을 가리게 되니까 이런저런 어떤 언행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 집권당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집권당 대표,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있는 정치인들, 지금부터 국민들이, 당원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